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MLS는 은퇴 선수들만 뛰는 리그, 미국 축구는 성공할 수 없다던 전문가의 예언이 단숨에 무너진 것입니다. 손흥민의 LAFC 홈 데뷔전 패배를 보며 실패라 단정했던 그는 불과 며칠 뒤 터진 충격적인 경기력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한 아버지의 인생이 바뀌고 세대의 화해까지 이끌어낸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과연 손흥민은 어떻게 미국을 바꿔놓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경제학자 마이클 스펜서입니다. 45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미국에서 축구가 주류 스포츠가 되리라 믿은 적이 없었어요. 영국에서 태어나 옥스퍼드에서 스포츠 경제학을 전공했고 지난 20년간 전 세계 스포츠 시장을 분석해왔죠. 제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에서 축구는 0.01% 시장일 뿐이라고요. NFL, NBA, 메이저리그가 지배하는 이 나라에서 축구는 영원한 변두리 종목이었죠.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뉴스에 오르기 시작했을 때도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아시아 선수 한 명이 미국 축구 시장을 바꾼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지난 10년간의 미국 스포츠 시청률 데이터가 쌓여 있었어요. 축구는 단 한 번도 상위 10위 안에 든 적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마시던 중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손흥민 첫 경기 48시간 만에 전성 매진. 저는 컵을 내려놓고 화면을 다시 봤어요. 48시간? 6만 석 규모의 경기장이요? 손가락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죠. 평균 티켓 가격 $150, 총 매출 $900만. 단 이틀 만에요. 말도 안 돼. 중얼거리며 의자를 뒤로 젖혔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회색빛 하늘이 보였어요. 비가 내릴 것 같았죠. 제 머릿속도 그렇게 흐렸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고 리사 해밀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는 미국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였죠.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마이클, 무슨 일이야? 리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손흥민 경기 매진 소식 들었어? 당연하지. 업계가 발칵 뒤집혔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저 이벤트 효과일 뿐이야. 마케팅 전략이지 실제 축구 인기와는 무관해. 정말 그렇게 생각해? 리사의 목소리에 의문이 섞였어요. 20년 데이터가 증명하잖아. 미국인들은 축구에 관심 없어. 48시간 매진? 그건 호기심이야. 한두 경기 지나면 다 사라질 거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48시간이라는 숫자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죠.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과거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2015년 베컴 은퇴 전 72시간 만에 매진. 2018년 호날두 친선 경기 5일 만에 완판. 손흥민은 48시간이었죠. 더 빨랐습니다. 아니야, 이건 우연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저는 그걸 느꼈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를 보며 생각했죠. 48시간 매진이 정말 단순한 이벤트일까? 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48시간. 그 짧은 시간이 제 20년 확신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죠. 미국에서 축구는 여전히 0.01%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미국 주요 언론사 웹사이트를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USA 투데이, 월스트리트 저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5대 일간지의 스포츠 섹션을 샅샅이 뒤졌어요. 손흥민에 관한 기사는 단 한 줄도 없었죠. 48시간 만에 6만 석을 매진시킨 선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역시 그렇군.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어요. 화면 속 헤드라인은 온통 NFL 드래프트와 NBA 플레이오프 소식뿐이었죠. 축구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통계 자료를 펼쳤어요. 지난주 미국 스포츠 뉴스 보도량 분석 결과였죠.
NFL 관련 기사 2847건, NBA 1932건, 메이저리그 1456건, 그리고 축구는 149건이었습니다. NFL의 19분의 1 수준이었어요. 이게 현실이야. 중얼거리며 형광펜으로 숫자의 밑줄을 그었죠. 손흥민 매진 소식이 아무리 화제여도 언론이 다루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미국 스포츠 시장은 철저히 언론이 만들어낸 구조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리사였죠. 마이클, 아침 뉴스 봤어? 봤어. 손흥민 기사는 하나도 없더군. 그것 봐. 언론이 단 한 줄도 다루지 않잖아. 그게 미국 스포츠 시장의 현실이야.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20년간 쌓아온 데이터가 이를 증명했으니까요. 리사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SNS는 다르던데 트위터에서 손흥민 언급량이 엄청 늘었어. SNS는 노이즈야. 진짜 영향력은 주류 언론에서 나와. 뉴욕타임스 일면과 트위터 트렌드 중 뭐가 더 중요한지 알잖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런던 거리는 여전히 회색빛이었죠. 하늘에서 이슬비가 내렸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NFL 공식 홈페이지가 떠 있었어요. 메인 배너에는 드래프트 1순위 선수의 얼굴이 크게 걸려 있었죠. 클릭수 370만, 댓글 12만 개.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축구 관련 사이트로 이동했습니다. 손흥민 인터뷰 영상의 조회수는 8만이었어요. 8만 대 370만 이게 답이지. 혼잣말을 하며 수첩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2%도 안 됐죠. 제 가설은 여전히 견고했어요. 오후가 되자 동료 교수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은 손흥민 현상에 대한 의견이었어요. 본문을 열어봤죠. 마이클, 손흥민 티켓 매진이 화제라던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미국 축구 시장에 변화가 올까? 저는 즉시 답장을 작성했습니다. 일시적 현상일 뿐입니다. 언론 보도량을 보십시오. 주류 미디어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스포츠 권력 구조의 본질입니다. 손흥민도 예외는 아닙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확신에 차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불안했죠. 48시간 매진이라는 사실이 자꾸 머릿속을 건드렸습니다. 저녁 무렵 TV를 켰어요. ESPN 스포츠센터였죠. 30분짜리 프로그램 중 축구 관련 시간은 단 2분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유럽 리그 소식이었어요. 손흥민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죠. 역시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NFL과 NBA가 장악한 방송 시간표에서 축구는 그저 틈새였어요. 손흥민의 48시간 매진도 이 구조 앞에서는 무력했죠. 침대에 누워서도 생각이 계속됐습니다. 5대 일간지 0건, 언론 보도량 119, 방송시간 2분. 모든 지표가 제 주장을 뒷받침했어요. 미국에서 축구는 여전히 변두리였고 손흥민도 그 구조를 벗어날 수 없었죠.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묵직했습니다. 48시간이라는 숫자가 자꾸 떠올랐어요. 6만 석이 이틀 만에 매진됐다는 사실이 마음 어딘가를 계속 건드렸죠. 저는 눈을 감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언론이 다루지 않으면 끝이야. 그게 현실이라고.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48시간이라는 숫자가 희미하게 빛났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리사에게서 긴급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당장 확인 요망이었어요. 첨부 파일을 열자 엑셀 시트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손흥민 유니폼 판매 데이터였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커피잔이 흔들렸어요. 15만 장. 72시간 동안 판매된 손흥민 유니폼이 15만 장이었습니다. 바로 옆 칸에는 비교 데이터가 있었어요. 같은 기간 메시 유니폼 판매량은 5만 장이었죠. 3배였습니다. 정확히 3배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런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제 머릿속은 더 혼란스러웠죠. 손가락으로 유리창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메시보다 3배라니. 휴대폰을 들고 리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한 번 울리자마자 그녀가 받았죠. 봤지? 이게 정확한 거야? 검증된 수치인가? 공식 유통사 데이터야. 조작 여지 없어. 손흥민 유니폼이 미국 전역에서 품귀 현상이래.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역별 판매량을 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뉴욕 2만 3천 장, 로스앤젤레스 1만 8천 장, 시카고 1만 2천 장. 축구 불모지로 알려진 도시들이었죠. 이건 내 가설을 완전히 뒤흔드는군. 중얼거리며 의자에 앉았어요. 20년간 쌓아온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손흥민은 언론의 주목도 받지 못했고 방송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유니폼은 메시의 3배나 팔렸죠. 노트북을 열고 과거 데이터를 뒤졌습니다. 2019년 메시 미국 투어 당시 72시간 판매량은 4만 8천 장이었어요. 2016년 호날두는 3만 5천 장이었죠. 손흥민의 15만 장은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말이 안 돼. 언론 보도는 제로인데 유니폼은 폭발적으로 팔려?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제가 놓친 변수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미국 스포츠 시장의 구조가 바뀌고 있는 걸까요? 리사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확인해봐. 팬들 반응이 심상치 않아. 레딧과 트위터를 열어봤어요. 손흥민 관련 게시물이 폭주하고 있었죠. 한 게시물에는 3만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미국에도 진짜 축구가 왔다. 손흥민 유니폼 사려고 새벽 5시에 줄 섰어요. 메시보다 감동적이야. 이게 축구의 진짜 매력이지. 댓글을 읽으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열광이었죠.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20년 동안 뭘 본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언론 보도량, 방송 시간, 기득권의 벽. 이 모든 지표가 축구의 한계를 증명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눈앞의 숫자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죠. 엑셀 시트를 다시 열었습니다. 15만이라는 숫자를 몇 번이고 확인했어요. 오타가 아니었죠. 리사가 보낸 원본 리포트에도 유통사 공식 발표에도 똑같은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확신과 혼란이 뒤엉켰어요. 메시의 3배 이건 뭔가 다르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미국을 흔들고 있었어요. 언론의 무관심 속에서도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었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리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리사, 나 뭔가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 이제야 깨달은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데이터를 더 보내줘. 전부 다 나는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해야겠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거세졌어요. 런던의 거리는 온통 물에 젖어 있었죠. 제 안에서도 무언가가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20년간 굳게 믿었던 확신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틈으로 새로운 의문이 스며들었죠. 손흥민은 정말 예외일까? 아니면 제가 미국 축구 시장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15만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메시의 3배. 그 무게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어요. 나흘째 되는 날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NFL과 NBA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손흥민 경기와 같은 시간대에 농구 결승전과 미식축구 플레이오프를 편성한 거죠. 제 이메일함에는 각 리그 홍보팀의 보도자료가 쌓여 있었습니다. 전략적 맞불이군.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죠. 기득권 세력이 손흥민의 기세를 꺾으려는 명확한 시도였습니다. ESPN 편성표를 열어봤어요. 토요일 저녁 8시 손흥민 경기와 정확히 겹치는 시간에 NBA 동부 결승 7차전이 배치돼 있었죠. 바로 옆 채널에서는 NFL 드래프트 특집 생중계가 잡혀 있었습니다. 이제 축구는 묻힌다. 저는 확신에 차서 리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봤지? NFL과 NBA가 동시에 움직였어. 손흥민 경기는 이제 관심 밖으로 밀려날 거야. 내 예측이 맞았던 거라고.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너무 성급한 결론 아냐? 시청률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시청률을 볼 것도 없었죠. NBA 결승전은 평균 1200만 시청자를 기록하는 괴물 콘텐츠였습니다.
손흥민 경기가 아무리 화제라 해도 200만을 넘기면 대성공이었어요. 노트북을 덮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죠. 스포츠 채널마다 NBA 결승전 프리뷰가 흘러나왔어요. 손흥민 경기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시 이게 현실이지. 혼잣말을 하며 맥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제 가슴 한편이 편안해졌습니다. 유니폼 판매량이 메시의 3배라는 충격적 데이터에 흔들렸지만 결국 미국 스포츠 시장의 철벽은 견고했죠. 그날 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실시간 시청률을 추적했어요. 초반 10분 NBA 결승전 시청자 수는 980만이었죠. 손흥민 경기는 150만이었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봐, 이게 미국이야. 화면에 대고 말했죠. 하지만 20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 경기 시청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280만, 420만, 650만.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뭐야 이게? 후반전이 시작될 무렵 손흥민 경기 시청자는 1350만을 돌파했습니다. NBA 결승전은 1180만에서 멈춰 있었어요. 손흥민 경기가 앞선 거죠.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에 땀이 맺혔어요. 경기가 끝나고 최종 집계가 나왔습니다. 손흥민 경기 평균 시청자 수 1420만. NBA 결승전은 1090만이었죠. 차이는 330만 명이었습니다. 220%.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손흥민 경기가 NBA 결승전 대비 220%의 시청률을 기록한 거였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리사였죠. 봤어? 봤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승전보다 2배라니 믿을 수가 없어. 이제 믿어지니? 손흥민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차원이 달라.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NFL과 NBA가 총력전을 펼쳤는데도 손흥민은 그 모든 걸 뚫고 나왔죠. 화면에는 각 방송사의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손흥민 경기 NBA 결승전 제치고 시청률 1위. 미국 스포츠 역사상 최대 이변. 축구의 반란, 기득권 무너뜨렸다.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구조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론의 무관심, 편성표의 견제, 기득권의 벽. 이 모든 게 손흥민 앞에서는 무력했죠. 창밖으로 런던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하나도 없었어요. 구름만 가득했죠. 제 머릿속도 그랬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1420만이라는 숫자가 선명했죠. 그 옆에는 1090만이라는 NBA 결승전 시청률이 초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던 거야.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20년간 쌓아온 확신이 단 한 경기에 무너졌죠. 손흥민은 제가 알던 공식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흔들렸죠. 아니, 제 시야가 흔들린 거였습니다. 220%라는 숫자가 가슴을 짓눌렀어요. 이건 단순한 이변이 아니었죠. 미국 스포츠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휴대폰을 들고 동료 교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 예측이 틀렸습니다. 손흥민은 예외가 아니었어요.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고집이었을까요? 어둠 속에서 220%라는 숫자만이 빛나고 있었어요. 닷새째 아침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트위터를 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해시태그 SONDAY가 올라 있었죠. 멘션 수 720만 건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크롤하며 댓글들을 읽었어요. 오늘은 손흥민의 날이다. 미국 축구의 역사가 바뀌었다. NBA는 이제 옛날 이야기야.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냥 화제가 아니었어요. 문화적 현상이었죠. 리사에게서 영상 링크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72시간 만에 10만 명 돌파였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죠. 화면에는 거대한 광장이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로 빽빽했어요.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손에 깃발을 들고 함성을 질렀죠. 카메라가 위에서 내려다본 장면은 압도적이었습니다. 10만 명이라니. 중얼거리며 영상을 멈췄어요. 다시 재생했죠. 응원 구호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손흥민. 함성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카메라가 클로즈업한 한 팬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12살쯤 돼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영상 설명란을 읽었어요. 시카고 다운타운 광장 72시간 만에 10만 명 돌파. 인근 기상청에서 진동 감지. 응원 함성 최고 120데시벨 기록. 120데시벨이면 비행기 이륙 소음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런던 거리는 조용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그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리사였죠. 영상 봤지? 방금. 봤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시는 이미 손흥민의 이름으로 진동하고 있군. 마이클, 이건 시작일 뿐이야. 뉴욕, LA, 보스턴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전국 18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각 도시별 응원 현장 영상을 검색했어요.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는 3만 명이 모여 있었죠. LA 다저 스타디움 앞 광장에는 5만 명이었습니다. 숫자를 합산했어요. 전국적으로 27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거였죠. 72시간 만에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20년간 스포츠 시장을 분석했지만 이런 현상은 본 적이 없었어요. 월드컵 결승전에서나 볼 법한 규모였죠. SNS를 다시 열었습니다. 해시태그 SONDAY 해시태그 아래로 끝없이 영상과 사진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한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죠. 아들이 손흥민 덕분에 축구를 시작했어요. 이제 매일 공을 차요. 고맙습니다. 댓글은 4만 개가 넘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자녀가 축구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가족이 함께 경기를 보게 됐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부끄러움과 충격이 뒤섞였죠. 나는 뭘 본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언론 보도량, 편성표, 기득권의 벽. 이 모든 지표에 집착하느라 정작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지 못했어요. 데이터 뒤에 숨어서 진짜 변화를 외면했죠.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10만 명의 함성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화면 속 사람들의 표정은 황홀했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하늘을 향해 팔을 뻗었습니다. 120데시벨. 중얼거렸어요. 그 소리가 도시를 흔들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아니, 도시뿐만이 아니었죠. 제 안의 확신까지 흔들어 놓았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72시간 만에 10만 명이 모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건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혁명이었어요. 사람들은 손흥민을 통해 새로운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걸 끝까지 부정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리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해. 내가 완전히 틀렸어.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현장으로 와. 직접 봐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화면 너머로 보는 걸로는 부족했어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죠. 노트북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45년을 산 스포츠 경제학자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죠. 하지만 눈빛에는 새로운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샵 손흥민데이. 그 해시태그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72시간 만에 10만 명. 120데시벨의 함성. 진동하는 도시. 손흥민은 제가 상상했던 모든 걸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현장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했어요.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창밖의 런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뭔가 다른 빛이 스며들고 있었죠. 부끄러움과 경외감이 뒤섞인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시카고 다운타운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오는 내내 창밖 풍경이 낯설었어요. 건물마다 손흥민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웰컴 손스 시티 같은 문구들이었습니다. 리사가 약속 장소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왔구나. 직접 봐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대부분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리사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지역 상권 매출 데이터가 떠 있었어요. 봐. 손흥민 경기 이후 3주간 상권 매출이 5배 폭등했어.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음식점 487% 증가, 숙박업 523% 증가, 소매업 612% 증가. 믿기 어려운 수치였어요. 5배라니. 그게 다가 아니야. 일자리도 3,000개 창출됐어. 리사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죠. 고용 통계 자료였습니다. 식당 종업원 1,200명, 호텔 직원 800명, 기념품 판매원 600명, 교통 관련 400명. 저는 손으로 턱을 쓸었어요. 이건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었죠. 지역 경제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식당 주인 좀 만나봐. 리사가 작은 레스토랑을 가리켰어요. 간판에는 마리오네 이탈리안이라고 적혀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자 6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리사가 그를 소개했어요. 토니예요. 이 식당을 30년간 운영했죠. 토니는 닦던 컵을 내려놓고 저희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손흥민 경기 이후 매출 변화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토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 손흥민 선수요. 그분 덕분에 우리 가게가 다시 살았어요. 그는 의자를 권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죠.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하루 손님이 20명도 안 됐어요. 임대료도 밀렸고 문 닫을 생각까지 했죠. 그런데 손흥민 경기가 열리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얼마나 바뀌었나요? 지금은 하루 150명이 와요. 예약도 2주 전에 해야 하고요. 토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30년 동안 이 식당을 지켰는데 포기할 뻔했죠. 손흥민 선수가 희망을 줬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데이터로만 봤던 487% 증가라는 숫자 뒤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리사와 함께 거리로 나왔어요. 다음은 기념품 가게였습니다. 20대 여성이 손흥민 유니폼을 정리하고 있었죠. 제시카예요. 3주 전에 취직했대. 제시카는 수줍게 웃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1년 동안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이력서를 80군데 넘게 냈는데 전부 떨어졌죠. 그런데 손흥민 경기 때문에 이 가게가 직원을 급히 구한다고 해서. 지금은 어때요? 매일 200명 넘는 손님이 와요. 바빠서 정신이 없지만 행복해요.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저는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토니의 눈물, 제시카의 웃음. 이 모든 게 손흥민이라는 이름 하나로 만들어진 거였죠. 리사가 다음 장소로 안내했어요. 작은 호텔 앞이었습니다. 로비에서 50대 남자를 만났죠. 프랭크예요. 호텔 지배인이고. 프랭크는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3주 전까지 객실 가동률이 30%였어요. 직원 절반을 해고해야 할 상황이었죠. 지금은요? 100% 풀부킹이에요. 다음 달까지 예약이 꽉 찼어요. 해고했던 직원들도 다시 불렀고 추가로 15명을 더 뽑았죠. 프랭크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거리에는 여행 가방을 든 사람들이 가득했죠. 손흥민 선수 덕분에 이 도시가 관광지가 됐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았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죠. 3주 전만 해도 이 거리는 텅 비어 있었을 겁니다. 리사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믿겨? 응. 이건 경제학 공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야.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20년간 숫자와 데이터로 세상을 분석했지만 지금 눈앞의 현실은 그 어떤 공식으로도 설명되지 않았어요. 한 자영업자의 눈물, 한 청년의 웃음, 한 도시의 부활.
손흥민은 단순히 축구 경기를 넘어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죠. 저는 거리 한복판에 서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아이들이 뛰어다녔어요. 부모들은 카메라로 그 모습을 찍었죠. 상인들은 활기차게 손님을 맞았습니다. 매출 500, 일자리 3,000개. 그 숫자 뒤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리사. 응? 나. 완전히 틀렸어. 손흥민은 통계를 넘어선 존재야.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았구나.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시카고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랗죠. 제 마음속 구름도 걷히고 있었어요. 편견이라는 먹구름이요. 그 자리에 새로운 깨달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손흥민은 기적이었어요. 경제학 교과서에는 없는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기적이었죠. 열흘째 되는 날 저는 시카고 시의회 청문회장에 서 있었습니다. 200석 규모의 회의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시의원 15명이 단상에 앉아 있었죠. 제 차례가 왔습니다. 마이클 스펜서 박사님, 증언을 시작해 주시죠. 의장이 말했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는 20년간 미국에서 축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청중석이 조용해졌죠. 하지만 지난 2주간 제가 본 것은 제 모든 가설을 뒤집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단순히 경기를 넘어 이 도시 전체를 바꿨어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래프와 숫자들이 빼곡했죠. 지역 상권 매출 487% 증가, 일자리 3,000개 창출, 관광객 12만 명 유입. 이건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현상입니다. 뒤편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NFL 지지 세력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그건 일시적 현상 아닙니까? 곧 사라질 거품이죠.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봤어요. 일자리를 찾은 청년들의 웃음도 봤죠. 이건 거품이 아닙니다. 진짜 변화예요.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20년간의 확신이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확신이 자라고 있었어요. 의장이 자료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경제 효과를 말씀해 주시죠. 3주간 직접 효과만 8,700만 달러입니다. 간접 효과까지 합치면 2억 달러를 넘어요. 한 명의 선수가 만들어낸 숫자죠. 청중석에서 탄성이 터졌어요.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죠. NFL 지지 세력 쪽에서 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NFL과 NBA의 경제 효과에는 못 미치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어요. 예전에 저라면 동의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숫자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만든 건 돈이 아니에요. 희망입니다. 문 닫으려던 식당이 다시 살아났고 일자리를 못 구하던 청년이 꿈을 찾았어요. 이걸 어떻게 숫자로 비교합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한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시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죠. 손흥민 데이를 제정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에요. 이 도시가 새로운 미래를 선택했다는 선언입니다. 뒤편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시민들이었죠.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정숙해 주십시오. 하지만 박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커졌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저는 단상을 내려다봤습니다. 의원들도 하나둘 일어서고 있었어요. 15명 중 12명이 일어섰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0년간 틀렸다고 인정하는 게 이렇게 벅찰 줄 몰랐어요. 의장이 다시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마이클 스펜서 박사의 증언에 감사드립니다. 시의회는 손흥민 데이 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회의장을 나오자 리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했어.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그녀가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시카고 거리가 보였죠.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동료 교수였죠. 마이클, 청문회 잘 봤네. 자네가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어. 저도 몰랐습니다. 현장을 보고 나니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NFL 세력이 발끈했더군. 자네 괜찮겠나?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거리에서는 아이들이 축구공을 차고 있었죠.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10살쯤 돼 보였어요. 아저씨, TV에서 봤어요. 손흥민 선수 이야기 해준 사람이죠? 응, 맞아. 고마워요. 우리 아빠가 손흥민 선수 덕분에 일자리 찾았어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내 아빠가 어디서 일하시는데? 저기 호텔이요. 손흥민 선수가 온 다음에 직원을 뽑았대요.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의 웃음 뒤에 한 가정의 안정이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게 손흥민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손흥민 선수 정말 대단하구나. 네. 저도 나중에 축구선수 될 거예요. 아이가 뛰어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작은 등에서 희망이 보였죠. 리사가 옆에 섰습니다. 이게 손흥민 효과야. 숫자로 잴 수 없는 거. 응. 이제 알아. 손흥민은 경기를 넘어 도시 전체를 바꿨어. 그날 밤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손흥민 데이 제정을 가결했습니다. 뉴스 속보가 떴어요. 시카고 손흥민 데이 제정. 매년 9월 27일로 지정. 저는 호텔방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시민들이 환호했어요. 광장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였죠. 창밖으로 시카고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쏟아질 듯 빛났습니다. 20년간의 확신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믿음이 자랐어요. 손흥민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증인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백악관 브리핑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200명의 기자와 학자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어요. 단상에는 미국 국기가 걸려 있었죠. 대통령이 곧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리사가 옆자리에서 속삭였어요. 믿겨?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니. 아직도 꿈 같아. 제 손에는 완성된 논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누사커 네이션 손흥민과 미국 축구의 재탄생이었어요. 300페이지짜리 연구 결과였죠. 문이 열리고 대통령이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어요. 대통령은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죠.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역사적 발표를 하려 합니다.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3개월 전만 해도 미국에서 축구는 변두리 스포츠였습니다. 하지만 한 선수가 모든 걸 바꿨어요. 대통령이 잠시 멈췄습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죠.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는 단순히 축구공을 찬 게 아니에요. 미국 전역에 희망을 전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손뼉을 쳤죠. 지난 3개월간 전국적으로 1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도시 18곳이 경제적으로 부활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래프가 떴어요. 미국 청소년 축구 인구가 200% 증가했습니다. 3개월 전 25만 명이던 리그 참가 인원이 지금은 50만 명을 돌파했어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50만 명이라는 숫자에 모두가 놀란 거죠. 이제 축구는 미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이에요. 대통령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저는 오늘 연방정부 차원에서 청소년 축구 육성 프로그램에 5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두의 얼굴에 감동이 어려 있었죠.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복도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DC의 거리가 보였어요.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아이들이 공을 차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총장이었어요. 마이클, 자네 논문이 학계를 뒤집어 놨네. 노벨 경제학상 후보에도 거론되고 있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공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손흥민 선수와 그를 믿었던 사람들의 공로죠. 저는 그저 기록했을 뿐입니다. 전화를 끊고 논문을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의 결론 부분이었죠. 20년간 저는 틀렸습니다. 미국에서 축구는 불가능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의심 대신 새로운 미국 축구의 시작을 봅니다. 그 문장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틀렸다고 인정하는 게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죠. 리사가 다가왔습니다. 마이클, 시카고에서 연락 왔어. 첫 손흥민 데이 기념식에 초청했대. 정말? 응. 내가 주요 연사야. 받아들일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야.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공을 차며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았죠. 일주일 후 저는 시카고 광장 단상에 섰습니다. 10만 명이 모였어요. 손흥민 유니폼의 물결이었죠. 하늘에는 손흥민 데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이클을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마이클 스펜서입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죠. 6개월 전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미국에서 축구는 0.01% 시장일 뿐이라고요. 군중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요.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손흥민 선수는 제게 가르쳐 줬어요.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고요. 희망이 통계를 이긴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만 명의 눈이 저를 바라봤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미국 축구를 봅니다. 50만 명의 아이들이 공을 차고 있어요. 그들이 미래입니다. 광장이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120데시벨의 소리가 도시를 흔들었죠.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군중 속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 소년이 다가왔죠. 아저씨, 저 기억해요? 호텔 지배인 아들이었어요. 손흥민 데이 제정날 만났던 그 아이였죠. 그럼 축구선수 되려던 친구지? 네. 지금 유소년 팀에 들어갔어요. 코치님이 재능 있대요. 소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에서 미래가 보였어요. 열심히 해. 넌 할 수 있어. 소년이 뛰어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저녁이 되자 광장에 불이 켜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손흥민의 경기 장면이 흘러나왔어요. 사람들이 함께 응원 구호를 외쳤죠. 손흥민. 저도 따라 외쳤습니다. 45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어요. 리사가 옆에 섰습니다. 기분이 어때? 자유로워.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자유로워졌어. 그게 진짜 학자야. 우리는 불빛 가득한 광장을 바라봤어요. 10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이름으로 연결돼 있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 논문을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제목을 입력했죠. 비안드 스터티스틱스 손흥민이 증명한 희망의 경제학. 첫 문장을 썼습니다. 통계는 과거를 설명하지만 희망은 미래를 만든다. 손흥민 선수가 미국에 보여준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창밖으로 시카고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쏟아질 듯 빛났죠. 20년간의 확신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진실이 자랐습니다. 손흥민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이었고 저는 그 변화의 증인이 되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조용한 방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10만 명의 함성이 여전히 울리고 있었어요. 이제 의심 대신 새로운 미국 축구의 시작을 봅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영원히 새겨질 거예요.